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학문적 연구가 부족해서 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분명한 결론들 가운데서 어떤 운동이나 정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다양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율화해서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라고 볼 때 그렇다면 이건 다양화된 추세 가운데서 강제배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의 문제거든요. 근데 고교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적 순서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 과거의 근거리 배정이나 지금처럼 조금 더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추천 제도로 가는 것인데 저는 거기서 타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순서발은 맞되 선지원하고 후추첨하는 제도 안으로 모든 학교가 다 들어와야 된다. 아까 유박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목고다 뭐 이런 특성화고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모두가 이 선지원 후추천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면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면화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비평준화 지역마저도 이제 평준화 체제, 무시험 전형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 전국화돼야 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모든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이 정기국이 남을 것 없이 동시에 선지원 후추첨하는 제도로 들어와줘야 된다. 이와 같은 토대가 마련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선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경동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점프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아무리 뛰어도 이걸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떤 학교 간의 선의 경쟁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이 현재 가운데서도 학교 간의 어떤 선의 경쟁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고교 선택제에 의해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교육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야자를 세게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다. 혹은 뭐 공보비를 지나치게 지출하고 편법적으로 하는 그런 경쟁은 선의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되고 특별히 어떤 학생 임금 보호 차원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어떤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이드라인으로 막아주되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어떤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장려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납부된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힘 있는 교장선생들은 예산을 많이 끌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좀 합리적인 분배 기준을 맞춰서 학생당 적정 교육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들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될 때 이 점수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부 입장에서 너무 밋밋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또한 김 대표님께서 분명히 발제자 내용에 대한 분명한 넘점들을 대립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한 보는 근원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 고교 평준화가 이 선택제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 좀 말씀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은 오안근 인원부 교무 혁신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제목부터가 좀 처절합니다. 고교 서열체제에서 일반고 생존수기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고등학교의 문제점 해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확실한 방식은 DJ 선임 때 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입니다. 저희 학교는 근방에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고 서울 시내에서
비소학교로 정원이 미달에 가장 적게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에 5거리에 들어갔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0개 반이지만 올해 1학년이 260명 들어왔고 점점 인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학교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경기고를 가봤는데 40명이래요. 숨이 막힌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애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단적 인원수가 적었던 것이 기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사님 말씀보다도 확실한 해결책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이미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1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실은 그 모양 그 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식들이 뭐냐면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월성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보교육 위기는 53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인원고의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남에 바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정거장만 더 지나면 강남입니다. 두 정거장 전 강남입니다. 차라리 저희 권역 안에서 저희가 서울대 후문에 있는데 서울대 정문에 있는 학교로 가는 데는 25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제 말씀하신 데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학부모들에 의해서 지리적인 조서를 바꾸기 위해서 고교 선택제를 1년 내내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부모에 의해서 계기적 배치로 전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1학기 때 벌써 3월 달에 1학년들은 한 반에 전입과 전출이 5명이 넘습니다. 이건 학급이 공동체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남 지역이 있고요.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획 유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 권역에 있는 자사고는 정말 고마워요. 좋은 학생은 빼가고요. 나쁜 학생은 또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정원은 인원수 5명 가져가면 또 5명 다시 보내줍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게 학급 안에서, 저희는 학급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학급 안에서 애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사고로 갑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자사고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획합니다. 야, 이런 거 편해. 너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놀면 되지 않냐? 그게 머리도 이렇다는데. 뭐 이렇게 자꾸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자사고와 강남 권역을 유지하는데 그 불필요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소화해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학생 부진 학생이 필요 증가는 작년과 올해 그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게 적나라하게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경동고등학교보다는 제가 좀 낫네요. 10%가. 부장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나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56쪽 보시면 학교를 바꾸자 했는데요. 출발점은 입시다. 여기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학교의 평가는 입시입니다. 근데 입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정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정시가 있고요. 학생부 중심의 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학교는 정시로 애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작년에 298명이 올해 졸업한 애들이 수능을 맞습니다. 그래서 언수의 탑을 4과목 전부 다 1등급 맞으면 300명이니까 1200개를 맞을 수 있죠. 저희 학교는 298명이 맞은 1등급 개수가 놀랍게도 13개입니다. 한 명이 4개를 몽땅 가져갔습니다. 9개 남았죠. 2명이 2개씩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5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5명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탐구에서 하나 맞은 애들이 0.55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저희 학교는 이게 정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시로는 재수생을 양산하니까 수시로 가자. 학생부 중심이 입학사정 만들어 가자. 학생부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입시는요, 이게 학생들의 전인적인 평가를 하는데 부족합니다. 실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놨지만
수학은요, 아냐 모르냐 가지고 얼마나 단위 시간 안에 빨리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이게 학원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발표력, 창의력, 글쓰기 능력 측정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어로 글 쓰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짤막한 영어 회화를 듣고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로 페이퍼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는 가능합니다. 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을 관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수시 체제로 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꿔야 됩니다. 일제식 강의식, 수동식 강의식의 이전의 교육 방식으로는 수시를 이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3학년 제가 부장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서 수시로 바꾼다. 그 대신 수업을 바꾼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팀별로 수업하고 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 보시면 350명 중에 23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그랬는데 그 해는 한 3배 정도 서울 시내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서울 시내 중앙대 이상의 중사회권 대학을 한 반에 2명 반 내지 3명 정도 갑니다. 이건 수능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꼼수냐? 아닙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에 들어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장점을 봐주고 능력을 봐주고 그것들을 기술해주고 그들이 수업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수업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가 1시간 수업하는데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식 수업에 익숙했던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면 뒤집어집니다. 왜 이렇게 요구가 많냐? 왜 학생들이 적어달라고 하느냐? 나는 적어줄 게 없다. 왜요? 일제식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적을 게 없죠. 그래서 학교에 갈등들은 많았습니다만 2013학년도 입시 성적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부모 소개를 했는데 보통 한 100명쯤 왔는데 올해는 3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는 그 입시 체제 중에서 수시 입시에 매달려서 학교를 바꾼 사례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수시 입시 체제가 올해 그 교과부에서 국어와 영어를 A, B로 나눴습니다. 이건 사실은 수시 체제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시죠? 내신 때문에. 근데 A와 B를 구분해놓고 보니까 영어는요. 작년에 58만 명 중에서 58만 명을 대상으로 1등급을 쭉 뽑아서 4%입니다. 한 2만 명 되겠죠. 올해는 영어 A와 B로 구분해 놓으니까 영어 B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3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0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들 1등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시에서 특히 스카이대학 연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선을 해놨습니다. 1등급 2개, 연고대는 2등급 하나로 약간 낮췄습니다만은 이건요 올해 수시는 철저하게 특목,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학교들 판으로 돌리기 위한 마지막 꼼수입니다. 그래서 수시 입시 체제만큼은 그러니까 저는 입시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적 수준을 탐구하는 대학 능력 시험 그걸 하고 있는 이른바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들은 애들이 그쪽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어떻게 했는가의 능력들을 봐주고 그들의 종합 보고서를 써서 대학교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런 수시 입시 체제는 일반계보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는 큰 위기입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57쪽에 보시면 저희들은 그렇다면 수업을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교과교실제로 넘어가자. 그럼 수업을 바꾸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사한테 업무를 주지 말자. 그래서 업무팀을 결성하고 비담임한테만 업무를 주자. 담임은 수업하고 상담만 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2년 차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그러더라고요. 담임하는 게 힘들어. 차라리 업무를 하겠어. 얼마나 학교가 힘든지 안증하는 것입니다.
58쪽에 저는 조사가 계획이 돼서는 멀려서는 안 된다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 일반계보는 그냥 어중이 도중에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없는, 어떤 진로가 없는 애들이 모여있는 정말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왕창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 방식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해보니까요, 저에게 그런 애도 데리고 한 20명 정도 데리고 수업하면 정말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수 감축만이 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 선생님께서는 아마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도 실제 글 제목도 그렇지 몸부림이라는 표현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도적인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곳에 아마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정된 발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토론하신 5분의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일단 쟁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발표한 거 다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해야 될 게 아까 고교 선택제하고 이런 것들인데
저 김진호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용어의 개념상 활용이 좀 틀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교 선택제라는 것은 사실 얘기하면 그 선호를 배려한 고교 추천제도고요. 원래 이전에도 공동학 문제가 있어서 다 저기서 추천하되 선호 고려합니다. 대전적으로 되셨고요. 다만 이제 이제 고교 선택제 그러면 이제 그 상식적 일상적 용어로 좀 쓰는 개념이고 인원고 교무부장이 쓰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고요. 엄밀한 용어는 강제 배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선으로 고려해서 합니다. 아마 이제 이게 그 결과 이질 집단이 너무 되니까 계층화가 되니까 그것을 시뮬레이션의 그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요. 그 함수를 만드는데 몇 가지 준거가 있는데 그 준거가 학생들의 성적과 계층을 다급적 변경하자 그런 말씀, 그 정도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래 거주지 자체가 사실 고교 선택이거든요. 부동산에 의한 계층적 선택이죠. 원래 자체도.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면 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 감축 말씀해 주셨는데 오인근 선생님께서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 사실 좋은 거 아닌데 이것도 사실 이거 지적인 사례들인데 그때 미국의 교육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배우고 싶다. 수십 년 동안 교육 계획을 해왔는데 단 한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학생수 감축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나 방송해야 될 정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진현 선생님 혹시 다른 게 있으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제자분도 지금 서울의 고교 선택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혼란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고교 다양화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가다 보니까 그냥 그 고교 선택제까지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걸 해제해야 되면서 이렇게 몰아간다고 할 때는 이게 좀 공격 지점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갈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어떤 반론과 역풍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결해야 될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아까 얘기할 때 잠깐 하나 빠뜨린 부분은 이제 선정 추첨 이런 전면화 부분이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부 초기에 이제 정두원 의원 쪽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아까 교육계 발언에서도 이미 학적으로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텐데 오늘 이 토론에서처럼 일반계 고교 문제점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절대평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선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좀 혼란을 겪을 가능성들이 있다. 중학교 아이들을 그런 별도 시험 아니고 내신으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어떤 혼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평준화 체제를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또 국민적인 불만들 그다음에 역시 이런 서열 체제에 있으면 결국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정정하는 이러한 국민적인 불만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 듭니다. 네, 우리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께서도 그 발제 포럼을 맡으시는 선생님 되시는 분도 좋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30년 동안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해와서 내일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승희 국회의원 모시고 이해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이름은 김준성이고요. 직업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제화 쪽의 얘기를 조금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황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성렬관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대학 입학할 때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 적성대로 가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 정도가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가 있고 40%만이 이제 그나마 적성과 연관된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쌓겠죠. 직업을 갖게 되는데 스펙을 보긴 봤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펙을 봤는데 직장에서도 이 인재의 배치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잘 돼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그 어떤 케이스를 조금 심층적으로 리서치를 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개인별 진로 카드 도입에 관한 입법안을 유승희 의원께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선생님 의견을 법적인 어떤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손 드시면 돼요. 예. 예,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장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사고가 보면 우수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그냥 단순히 끌어들이고 서열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게 좀 악용되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표를 한번 일반 고등학교 시간표하고 자사고 시간표를 한번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 시수만 영어 수학 시수만 한 5% 정도 좀 더 많더라고요. 나머지 뭐 시수가 거의 같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수업 내용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영어 수학 그냥 입시주의 교육을 조금 더 늘리는 대가로 학생들에게 3배 이상의 돈을 받고 그걸 하니까 부담 등록금을 높여서 그거에 능력이 되는 부모들만 아이들만 모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서열화시키는 이런 걸로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로 바뀌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갑자기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바뀌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 내용이 바뀌었을 리가 없고 뭐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제가 그 자사고 이번에 그 대학 입학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별로 이루어졌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좀 명문대 말고도 좀 일반 진학률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일반고 진학률을 봤더니 61%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도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와서, 물론 이제 3년제 대학 이상의 통계이기 때문에 내용에 또 질적인 걸 따져보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또 성적이 우수하게 낸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런 자사고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따로 덧붙일 수 있어요. 김의원. 네. 다른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북구에서 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박만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학생 수 감소만이 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대학 안 가도 살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철학을 깨달아야 하는데, 저는 사회체육을 통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연 기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이렇게 이 한국 교육병이라고 저는 진단하는데, 우리 교육병이 거의 불치병에 가깝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와도 대한민국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유가 저는 딱 하나예요. 교육적인 논리, 교육적인 안목, 교육 논리가 없었어요. 솔직히 교육 논리의 실종이었다. 그러니까 섣부른 경제 논리, 섣부른 정치 논리로 교육을 특히 MB 정부가 황폐화시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이 과연 지금 공평한가, 우리 교육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TV 사극을 보면 이제 장군들은 말 타고 가고요, 사병들은 그냥 잠들고 걸어가요. 근데 우리 지금 학교가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는 마치 같은 마라톤인데 자동차 타고 가는 느낌이고요. 일반고 아이들은 죽으라고 그냥 걸어가는 이런 어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모님의 부와 정보, 그리고 지원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좌우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MB정부가 수직적인 다양화를 서열하죠. 수직적인 다양화를 굉장히 많이 꾀했어요. 고교 다양화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는 수평적인 다양화로 돌려야 된다. 영재교육 필요합니다. 수어성 교육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만, 정말 특목고는 극히 일부에만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특목고를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특히 설립 취지를 망각한, 심각하게 훼손한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깊이 파고들고 있는 요새 국제적 문제도 그렇고요. 이미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설립 취지 완전히 망각했어요. 그리고 설립 인가 조건도 어기고 있고, 입시 기관으로 전락이 됐고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고, 의대 가는 일종의 지름길로 전락돼 있고요. 외고, 법대 가는 역시 대원외고 출신이 다 판검사 지금 거의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를 과감하게 없애는, 특히 우리 성현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특목고를 상하게 떠넘기는 것은 그냥 장사 속으로, 너희들 장사 속으로 해먹어라, 이거하고 진배 없어요. 적어도 교육은 국가가 할 일인데, 국가의 책무를 마치 민자사업 하듯이, 교육이 민자사업이 아닌데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를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특수목적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대처럼, 육사처럼, 사관학교처럼 국공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래도 지금 같은 국제 중인데 부산 국제 중이 문제가 좀 덜한 게, 거기는 공립이에요. 그게 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수목적 학교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지, 이거를 사립에 떠넘기면서 특수목적 하겠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를 살리는 거 우리 최우 위원장님이 앞서서 축사 때 잘 강조하신 것처럼, 그나마 지금 특목고 없애면서 동시에 일반고를 점프업 시키려면 혁신학교 지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그나마 신바람을 좀 불어넣는 거다.
그리고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특성화하고 특색 있는 학교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죠. 일부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 1억 정도예요, 평균이요. 그런데 특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과학고, 서울과학고 예산을 받아봤어요. 우리 교육청이 주는 예산만 30억이 넘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한 학교에 30억을 주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저희 의회도 물론 이제 그 수월성 교육, 영재학교니까 30억 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교육청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해요. 근데 혁신학교 1억 주는 거 가지고는 또 얼마나 이렇게, 속된 말로 난리를 펴는지 좀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학부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교육 혁신을 이룬 나라가 핀란드 아닙니까? 핀란드가 혁신을 이룬 이유가 학습이 빠른 아이보다 더딘 아이에 투자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영재교육 필요한데 영재교육보다는 저희가 핀란드에 가보니까 학습이 빠른 아이보다 더딘, 거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학습이 빠른 아이와 더딘 아이 중에 더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학교가, 지자체가, 정부가 나서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는 게 핀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천에서도 정말 용이 나오는 교육,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학부모님 강조한 것처럼 독일은 적어도 대학 나오지 않아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되는데 독일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럽식 사고를 해야 된다.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가끔 제가 논쟁하는 이유가 하나가 그 비정규직 기관제나 비정규직 사람들이 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냐. 저 사람들 자기가 기관제인 거 알고 갔지 않냐? 자기가 그 처우 다 알고 갔는데 정규직 해달라고 그러고 뭐 처우 개선해달라고 말이 안 된다. 자기 계약 조건대로 했을 뿐인데 그거는 미국식 사고라는 거죠. 유럽식 사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사회로 그 교육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경쟁 사회가 협력 사회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교육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의원 윤병호입니다. 오늘 아마 교육이 화두가 돼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앞에 발제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위기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 대학 입시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 전국 국립대 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한참 되더니 이 얘기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유럽식 교육 얘기하지만 유럽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 때 바로 직업교육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했는데 과연 요즘에 우리나라의 현황을 본다면 이 중학교의 직업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그냥 일반계 학생들과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를 통과해서 더욱 우수한 학생들은 프레파를 통해서 그 그랑제골을 가게 됩니다. 그랑제골에 가서 대학의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반계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교에서의 어떻게 과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했던 대로 대학의 입시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고교의 선택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얘기해도 지금의 그 대학 독점식의 그런 입시 과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교에서 아무리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전국 국공립대 통합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 방향이 혹시 여기 계시는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의 교육 방향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대학 체제의 문제는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여러 논의가 됐지만 지금 다시 한번 차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마지막 정말 짧게 해주십시오.
부대부속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윤병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고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하고 있는 건 다 아시는 걸 고맙고요. 내년부터 당장 이 내신 산출 평가가 ABCD 절대평가로 되면서 그때부터 점점 또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우수 학생들이 또 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동고등학교에서 1.6%, 인원고에서 4%, 저희 학교도 이번에 신입생이 3%밖에 안 됩니다. 10% 이내가. 그런 학생들이 내년부터 0% 될 겁니다. 그거부터 일단은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교과부에서부터 계속 그 절대평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에서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상식 교수님께서 잘 지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7대 비례대표 할 때도 학교를 전부 동시대를 했고 지금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진짜 자신이 없어서 진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제5종조위원장을 맡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일반계 고등학교 치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침 제가 언뜻 듣기로는 문영민 교육감께서 이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치유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개선책이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유의미하겠다 해서 마련하고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과 발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교육정책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자꾸 제도와 이 정책을 변경하거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선은 진단을 좀 깊이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진단을 어쨌든 심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진단을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다리가 삐어도 뭐 당장에 뭐 부항을 뜨느냐 뜸을 하느냐 침을 놓느냐 아니면 차가운 물로 먼저 하느냐 뜨거운 물로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진단을 깊이 있게 하고 그 진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공감되고 공유되는 그런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등교육 가장 문제의 핵심에서 그 중등교육, 무상교육 갖고 그 다음에 교실을 많이 지어서 학생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처음 출발점을 그랬듯이 저는 좀 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진단하는 과정을 좀 더 신경 쓰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법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측면이 뭔가 법제도 지금 그 개선에 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입법적인 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상에서 학자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입법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말씀대로 진단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입법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